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안개 너머로 굴뚝 연기가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신속마을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초가집 한 채에는 홀로 아들 길남을 키우며 살아가는 인자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며 아들이 먹을 밥을 짓고 마당을 쓸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라고 칭찬하곤 했지만 정작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차가운 이슬을 머금은 풀냄새와 함께 시작되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가마솥을 정성껏 닦아내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타닥타닥 정겹게 울려 퍼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오로지 방 안에서 글 공부에 매진하는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먹을 쌀밥을 짓기 위해 자신은 거친 보리밥이나 시래기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길남아, 밥 다 되었으니 어서 나와서 따뜻할 때 먹으려무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방 안의 길남은 그저 대답 대신 책장 넘기는 소리만 냈습니다. 길남은 마을에서 소문난 수재였으나 자신의 공부가 오로지 자신의 잘난 머리 덕분이라고만 생각하는 오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빳빳하게 풀을 먹인 도포를 입고 앉아 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숭늉을 마시며 출세하여 도성으로 나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찬물에 불어 터지고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것을 보면서도 그는 그것이 노인네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 밥상에 올릴 생선이 어찌 이리 부실합니까? 글 공부를 하려면 기운이 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길남은 반찬 투정을 하며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구나. 길남아, 내일은 장터에 나가서 좀 더 좋은 것을 구해오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작은 생선 토막마저 아들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은 해가 갈수록 더 낮아졌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해갔지만 아들의 눈에는 그저 초라해진 노인의 모습으로만 비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남의 그런 태도를 보며 혀를 찼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이웃들에게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느라 예민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며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오랜 머슴이었던 박노인이 마당을 지나가다 길남이 어머니에게 투정 부리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노인은 길남을 불러 세우고 낮은 목소리로 이복의 길남이 자네가 읽는 책에는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 무어라 적혀 있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선앙당에 나가 아들의 앞날을 위해 무릎이 닳도록 빌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길남의 무심함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길남은 코웃음을 치며 노인장께서는 제가 공부하는 깊은 학문의 세계를 모르시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공하여 보답하면 될 일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 법이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은 잠시 길남의 귓가에 머물렀으나 이내 야망이라는 강한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길남은 여전히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이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고 집안의 잦은 일은 모두 어머니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갈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남의 집 채바느질을 하며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귀를 꿰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글 읽는 소리는 어머니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곡조였기에 그녀는 피로도 잊은 채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길람은 가끔 방 밖으로 나와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 기름값이 아까우니 불을 끄고 주무세요. 제 방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라고 쌀쌀맞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함에 얼른 등잔불을 줄이고 어둠 속에서 손끝의 감각만으로 바느질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신속마을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지만 길람의 방에는 항상 따뜻한 군불이 지펴져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가 산에서 직접 해온 백감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길을 헤치며 나뭇가지를 줍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아들이 추울까봐 다리를 절며 무거운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람은 그저 방 안의 온기가 넉넉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한 번도 어머니의 젖은 버선을 말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길람 어머님, 아드님 도포는 항상 깨끗한데 어머니 옷은 왜 그리 해졌나요? 라고 물어도 그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반듯하게 입어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법이지요. 나는 늙어서 아무래도 상관없답니다. 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아들 자랑에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길람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도구처럼 여기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큰 세상을 꿈꾸며 마을의 작은 초가집을 답답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어머니의 존재는 자신의 비상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한데 모여 음식을 나누었지만 길람은 그 자리에 끼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잔치에서 얻어온 귀한 떡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챙겨 아들의 방 앞에 놓아주었지만 길람은 이런 비천한 음식들이 내 입에 맞겠습니까? 라며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아들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거절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달을 보며 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변해가고 있었고 길람의 오만함은 이제 이웃들도 참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차 큰 사람이 되면 마을의 가난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부족함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부탁에 사람들은 화를 누그러뜨렸지만 길람은 자신이 마을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며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나는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길람은 도성으로 떠날 결심을 굳히며 은근히 집안의 재산을 살피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아껴온 작은 밭학기라도 팔아 노잣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밭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두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보루였기에 어머니는 차마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길람은 공부를 완성하려면 큰 도시에 가서 넓은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구석진 마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며 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이 서렸지만 아들의 눈에는 그저 고집스러운 노인의 욕심으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평생을 지켜온 땅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길람은 그런 어머니의 고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도성으로 가는 지도와 책들을 뒤적이며
화려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면 어머니에게 비단옷을 입혀주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지금 당장 어머니에게 필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울물은 얼어붙어 흐름을 멈추었으나 아들의 욕심은 멈출 줄 모르고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낯선 차림새를 한 사내 하나가 나타나 길람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면서 조용하던 모자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내는 도성에서 온 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길람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네었고 길람은 그 유혹에 홀린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그 사내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이미 성공의 눈이 먼 아들의 귀에는 어머니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 가만히 계세요. 이분이야말로 저를 도성으로 이끌어줄 귀인입니다. 라고 길람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서 노인들이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길람의 집안에 닥칠 위기가 감지되었지만 길람은 오직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으나 아들의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 먼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폭풍 전야 같은 시간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고 아들의 무지는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신속마을의 겨울밤은 깊어갔고 차가운 달빛만이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며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소용돌이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속마을에 새로 나타난 만식이라는 사내는 번지르르한 입담과 화려한 옷차림으로 금세 길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성에서 큰 장사를 하며 고관대작들과 어울린다고 떠벌리며 길람에게 다가와 형님 동생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자네처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재가 이런 촌구석에서 썩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 나와 함께 도성으로 간다면 자네는 금방 출세하여 큰 부를 거머챈 수 있을 걸세. 만식의 이 한마디는 길람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망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길람은 만식의 화려한 이야기에 도취되어 매일같이 그와 어울리며 마을 주막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식은 길람에게 도성의 화려한 야경과 고대광실 같은 집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근슬쩍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은 미천이 필요한 법이지. 자네 어머니께서 지키고 계신 그 작은 밭객기라도 판다면 도성에서 내 자리를 하나 내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만식의 교활한 속삭임은 길람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한 구석에서 아들과 만식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만식이라는 정체 모를 사내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길람은 이미 어머니의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길람아, 저 사내는 눈빛이 막지 못하고 말에 뼈가 있구나.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건넨 충고에 길람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도성 소식을 어찌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제발 제 앞길에 재를 뿌리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병색을 보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길람은 어머니가 밤새도록 캣바느질을 하느라 등잔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조차 이제는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도성에서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상상하며 어머니의 헌신을 구차한 구식 관습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성공하면 이런 고생은 다시 안 하셔도 되니 그만 밭을 팔게 해주세요. 만식은 길람의 조급함을 이용해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
도성 상단의 자리가 꽉 차버릴 걸세. 자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나는 다른 인재를 찾아볼 수밖에 없네. 이 말에 마음이 급해진 길람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집안의 전담 문서를 내놓으라고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은 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것이자 네가 돌아올 마지막 안식처란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길람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길람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도 거부한 채 밖으로만 겉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평소 길람이 좋아하던 조기조림을 올렸지만 길람은 이런 비린내 나는 반찬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라며 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쏟아진 국물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길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치마를 닦아내며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고 그녀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람이 만식과 어울리는 것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길람 어머님, 저 만식이라는 자는 도성 상인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길람이가 속고 있는 것 같으니 잘 좀 타일러 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우리 길람이가 똑똑하니 알아서 잘 판단할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아들을 끝까지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아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길람은 만식의 탑에 빠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 빚은 고스란히 어머니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웃 마을의 힘든 빨래 일까지 도맡아 하며 낮에는 밭에서 밤에는 냇가에서 얼음물을 깨며 옷가지를 씻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퉁퉁 부어올라 물건을 잡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길람은 그런 어머니의 수고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도성으로 떠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어느 날 길람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숨겨둔 비상금이 있을 것이네. 평생을 모으셨을 텐데 그것만 있다면 문서 없이도 당장 도성으로 갈 수 있어. 길람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만식의 집요한 설득에 결국 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작은 비단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찾는 듯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실 잠들지 않았고 아들의 배신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주머니를 찾아내어 품에 넣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라도 도성에서 밥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자신의 평생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만식과 약속한 장소로 가기 위해 서두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길람아, 도성 공기가 차가울 테니 이 겉옷이라도 챙겨가거라. 라고 말하며 정성껏 지은 누비옷을 내밀었습니다. 길람은 어머니의 옷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품 안에 비단 주머니가 주는 무게감에 도취되어 자신이 등지고 떠나는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식은 마을 입구에서 길람을 기다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서둘러 도성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 마루에 서서 먼발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른 손에는 아들이 흘리고 간 낡은 책갈피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식은
끊임없이 길람에게 아부하며 그가 가진 돈을 노렸습니다. 길람은 자신이 이제 신속마을의 가난한 서생이 아니라 대단한 상인이 될 사람이라 착각하며 만식에게 후하게 돈을 썼습니다. 길가는 객주집에서 비싼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어머니가 한 푼 두 푼 아껴온 돈을 물쓰듯 낭비했습니다. 형님, 도성에 도착하면 제가 멋진 기와집을 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길람의 호기로운 외침은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것은 마치 다가올 파멸을 예고하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한편 마을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빈방을 정리하며 그가 남긴 흔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지만 아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령님, 우리 길람이가 도성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밥은 굶지 않게 보살펴 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는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부엌 아궁이에 온기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동정하며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면 주겠다며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만식은 도성에 가까워질수록 길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람이 가진 주머니에 남은 돈을 확인하며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여전히 만식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도성 땅을 밟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가슴에 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상처가 터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허황된 꿈의 파편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이 도성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길람의 가슴은 설렘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문 뒤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혹한 현실과 만식의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버리고 얻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덧없는 환상인지 깨닫게 될 순간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신속마을의 어머니는 여전히 대문을 열어둔 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도성에 도착한 길람은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기와집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속마을의 고요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드디어 성공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만식은 그런 길람의 어깨를 툭 치며 자네 정신 똑바로 차리게나.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코를 베어가는 곳이 바로 도성이라네. 라고 말하며 그를 으슥한 주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길람은 품속에 든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꽉 쥐며 만식이 안내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식은 길람을 도성 변두리의 낡은 객주집에 머물게 하고는 자신은 고관 대작들을 만나러 가야 하니 돈을 좀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길람은 의심 없이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온 마지막 은전 몇 턱까지 만식에게 건네주며 그가 가져올 기쁜 소식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객주집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길람은 나중에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와 비단 금침에 눕혀드리겠다는 허황된 약속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만식은 나타나지 않았고 길람이 가진 돈은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밤, 길람은 더 이상 객주집 주인에게 내어줄 돈이 없어 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그는 만식이 일러준 저택을 찾아갔으나 그곳은 이미 오래전 폐가가 된 흉가일 뿐이었습니다. 만식 형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이대로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길람의 처절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땀이 서린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다는 자책감에
길람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신속마을의 오솔길에는 길람의 소식을 묻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가슴은 점점 더 깊게 파여만 갔습니다. 만식의 일당이었던 낯선 사내들이 마을에 나타나 길람이 진 빚을 갚으라며 어머니를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초가집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신 아들이 도성에서 우리 주인님의 돈을 크게 축냈으니 이 집과 땅으로라도 갚아야겠소. 사내들의 험악한 말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며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길을 잃은 것뿐이니 제발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남의 집 밭일을 거들며 사내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와 병만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박노인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병이 깊고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라고 안타까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람을 원망하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신속마을의 달빛은 유난히도 슬프게 빛났습니다. 만식의 일당은 급기야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 안까지 들이닥쳐 집안의 문서를 찾으려 가재 도구를 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벽지를 뜯어내고 장롱을 부수며 길람이 판 것으로 되어 있는 가짜 계약서를 내밀며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할멈이 죽기 전에 서명을 해야 우리가 이 집을 온전히 차지할 텐데 어서 정신을 차려보시오. 사내들의 고함에도 어머니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아들의 따뜻한 체온을 찾고 있었지만 방 안에는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성에서 거짓골이 된 길람은 남은 옷가지를 팔아 간신히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다해져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렀고 배고픔에 길가의 풀뿌리를 캐먹으며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어머니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았구나.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길람은 고개 마루를 넘을 때마다 어머니께 드릴 사죄의 말을 연습하며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고향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길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평소 그를 반기던 아이들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길을 피했고 동네 어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천하의 불효자가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구나. 지혜미 속을 저렇게 썩여놓고 무슨 낯으로 마을 땅을 밟는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의 비난 어린 목소리에 길람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집은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붕의 짚은 다 뜯겨나갔으며 대문은 힘없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길람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무너진 담장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만식의 수하들이 여전히 어머니를 위협하며 마지막 남은 전담 문서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눈이 뒤집혀 그들에게 달려들며 이놈들. 내 어머니께 무슨 짓이냐.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할까. 라고 외쳤으나 힘없고 굶주린 그가 사내들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길람을 비웃으며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길람은 흙먼지 속에서 어머니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고 방 안은 누군가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 길람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박노인이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나타나 사내들을 꾸짖으며 이 몹쓸 놈들아.
사람의 도리를 어찌 이리 저버릴 수 있느냐. 관가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물러가라. 라고 호령했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투덜거리며 물러갔지만 길람의 집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후였습니다. 길람은 기어가듯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 못난 아들이 돌아왔으니 제발 눈을 좀 떠보세요. 길람의 눈물이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으나 어머니의 눈꺼풀은 무겁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듯 아주 천천히 눈을 떴으나 그 눈동자에는 이미 생기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길람아, 왔느냐? 밥은 먹었니? 도성일이 많이 힘들었지라고 되레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길람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진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비로소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방 한 구석에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며 낮은 목소리로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떠난 날부터 대문을 단 한 번도 잠그지 않으셨네. 혹시라도 아들이 밤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어 발길을 돌릴까봐 말이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길람은 어머니가 밤마다 문 밖을 내다보며 자신을 기다렸을 모습을 상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어머니의 손만큼은 아들을 향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이 미음을 쑤어 가져왔으나 어머니는 이미 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길람의 손에 쥐어주며 이건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의 진짜 문서란다. 저들이 가져간 것은 내가 가짜로 만들어둔 것이니 걱정 마라. 이 땅만은 네가 지켜야 한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기꾼에게 속아 땅을 넘길까봐 미리 가짜 문서를 준비해두고 진짜는 자신의 몸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람은 어머니의 지혜와 헌신 앞에 자신의 자금과 초라함을 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음은 잦아들고 초가집에는 아들의 오열 섞인 참회의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길람은 어머니의 발치를 주무르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저를 꾸짖어 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너만 무사히 돌아왔으면 되었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구나. 라고 말하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갈수록 잦아들었고 길람은 어머니가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미칠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신속마을의 낡은 초가집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땅이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음을 무너진 천장 아래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흘러가며 길람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통안의 눈물과 함께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몰랐던 아들이 무너진 그날 밤, 신속마을의 역사는 슬픈 전설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기운이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시간. 길람은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난날의 자신을 수만 번도 더 질책하고 또 질책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가물거리며 마지막 빛을 태우고 있었고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람에 구르는 듯 가늘프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길람은 혹시라도 그 가녀린 숨소리가 끊길까봐 자신의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어머니의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출세와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환상이었는지, 그리고 그 환상을 쫓느라 짓밟았던 어머니의 진심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며 통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깊은 잠에 든 사이 길람은 방구석 낡은 괴짝 뒤에서 삐져나온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보물처럼 아끼며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상자 안에는 길람이 어린 시절 입었던 해진 베네 저고리와 그가 처음 글을 깨우쳤을 때 썼던 삐뚤삐뚤한 글씨, 연습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길람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밑바닥을 더듬다가 낡은 가계부 한 권을 찾아내었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들의 공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끼니를 굶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모진 대우를 받으며 동전을 모았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는 것을 본 길람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계부 끝자락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짧은 편지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곳에는 우리 아들이 배고프지 않기를,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길람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쏘아붙였던 모진 말들이 어머니의 심장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지 상상하며 자신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성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제 곁에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길람은 방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오열했고 그 소리에 잠시 눈을 뜬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원망 대신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신속마을의 지붕 위로 서서히 떠오를 무렵 길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마당으로 나가 흩어진 가재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식의 일당이 부수고 간 대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고치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다시는 어머니의 공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한 길람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을 돌보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길람에게 다가와 이제야 자네가 사람 구실을 하려는 모양이군.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모든 학문의 시작임을 잊지 말게나. 라며 무거운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만식은 마을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가 포졸들에 의해 이웃 마을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마을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가난한 집안의 재산을 갈취해온 상습범이었음이 드러났고 길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덫에 걸려들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길람은 관가에 가서 만식의 죄를 낱낱이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려 했던 잘못 또한 솔직하게 고백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길람의 참회하는 모습에 감복하여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죄를 갚으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고 길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귀한 약초를 캐오고 시장에서 얻어온 좋은 식재료로 직접 죽을 쑤어 어머니께 대접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읽던 두꺼운 경전 대신 어머니의 굽은 등을 펴드리기 위한 안마법을 익혔고 밤에는 어머니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기적처럼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길람아, 나는 네가 높은 벼슬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내 곁에서 웃어주는 것이 100배는 더 좋단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길람에게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보상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신속마을의 산자락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길람의 집 마당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했습니다. 길람은 더 이상 도성을 꿈꾸지 않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농사일을 돕는 평범하지만 정직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뽐내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마을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람을 가리켜 공부만 잘하는 수재가 아니라 마음씨까지 비단결 같은 효자라고 칭송하며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남은 여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길람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는 변함없이 어머니의 기일을 정성껏 챙기며 그날의 깨달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를 보여주며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가장 가까운 진실을 놓치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마음이란다. 길람의 목소리는 신속마을의 바람을 타고 대대손손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고 그가 지킨 초가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머무는 깊은 밤이면 신속마을 사람들은 길람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길람은 어머니가 남겨준 밭에서 정성껏 키운 곡식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이제 굽어 있었으나 그 등 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빛이 엎여 있는 듯 당당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길람의 참회와 어머니의 무한한 용서로 마무리되며 보는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신속마을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저녁마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길람의 집 문턱은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항상 낮게 열려 있으며 그곳을 지나는 바람조차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이제는 모두가 잠든 시간. 길람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이불을 매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슬픔과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오직 깊은 감사와 평온함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산짐승들도 숨을 죽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길람의 초가집 마당에는 달빛만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어머니의 굽은 등을 닮은 둥근 장독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갈피 속으로 사라졌고 아들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 평화로운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이제 길람의 이야기 속 따뜻한 온기를 품고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채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밤은 더욱 깊어가고 신속마을의 모든 생명은 대지의 품속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길람이 고쳤던 그 대문은 이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집을 지키며 어머니의 영혼과 아들의 진심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은 길남의 눈물이 닦인 그 평온한 마음으로 깊고 단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응석을 부리던 어린 시절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포근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머니의 희생을 뒤늦게 깨달은 아들의 눈물은 이제 마을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속마을의 달빛이 여러분의 창가에도 머물러 부드러운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람이 매일 밤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읊조렸던 혼잣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며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맹세는 별빛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빛은 지금도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이어져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평온한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신속마을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방 안 가득 퍼져나가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눈꺼풀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숨소리에 집중하며 깊은 평화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세요. 내일 아침에는 길람이 맞이했던 그 찬란한 햇살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밝고 따뜻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꿈나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